안녕하세요. 불당동 의대 보내는 영어과외쌤 유나입니다. 벌써 200명이 넘는 천안의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에 카톡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만 6명의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매우 바빴네요. 곧 있으면 모집하려던 학생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후 우리나라의 교육의 판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중요 과목을 대비하려 계획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 또 고2부터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을 시켜야 유리한 건가 등의 문제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점차 적용하면서 일부 과목과 2, 3학년 성적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 과목,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육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2-3월 중에 최종 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글은 전반적인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절대평가 그로 인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은 다 이수한 후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들을 누적해서 19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제도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변화가 큰 교육정책이기에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아직도 찬반 논란이 있답니다. 고교학점제를 왜 도입하나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려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의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기준이었던 상대평가는 9등급 체계로 성적이 좋다는 것은 1등급을 많이 받았단 말이고, 1등급이란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상위 4% 안에 들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위를 기준으로 몇 % 안에 들었느냐로 등급을 나눈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높은 등급 안에 들기 위해선 학생들이 피 터지게 밤낮 공부를 했어야 하죠. 학생들의 진로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목의 배치와 평가 제도가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하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줄이고 조금 더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배우는 쪽으로 개선이 된 것이죠. 고교학점제 취지는 너무 좋아요. 허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변화하는 것에는 그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하고 시행되면서 제도들이 생겨나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절대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나서는 대학에서 하는 수강 신청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취하게 되는데 계속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진로 탐색 욕구나 심화학습 욕구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절대평가의 도입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평가는 전교생 200명 중 8등 안에만 들면 1등급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후 우리 아이가 심화영어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수업의 정원이 50명이라고 치면 아이가 무조건 2등 안엔 들어야 1등급이란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은 선택 과목의 경우 정원이 25명이 채 안 된다 치면 무조건 1등을 해야 1등급이란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 영어를 선택하고 싶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못하면 1등급이 아니라니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전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듣는지 눈치 게임을 하면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말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하죠. 진로를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평가의 도입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절대평가의 점수 기준은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쉽게 말해 모의고사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 영어 영역의 1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80점 이상이고요. 고로 어떤 애가 이 수업을 같이 듣냐와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90점만 맞으면 1등급입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는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전 과목, 전 학년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사실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해서 대학에서는 그 중에 진짜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받은 등급 대신 생기부의 세부 특기 사항이라던가 선택 과목 대신에 기존에 있던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의 성적 중요도가 더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 제도인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는 최저 등급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깊이 있게 학습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초가 탄탄하고 차근차근 쌓아놓은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원 등에서 많이 진행하는 빠르게 선행하고 얕게 여러 번 돌리는 내신 대비 수업의 형태가 바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내신 상위권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내신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수능과 대학 변별고사에 중점이 가게 됩니다. 이는 곧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선행 플러스 무한 반복 루트의 공부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 정시와 대학 변별고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신이 의미가 없어지면 사실상 대학에서는 진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 수시 전형에서 최저 등급 기준을 올리고 대학 변별고사의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기존엔 논술고사를 볼 때 구술 면접으로 걸러내는 방식을 취했었다면 이제는 서류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논술고사의 유형이라던가 시험 문제의 개수를 늘려 어렵고 까다롭게 걸러내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고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스트레스에선 벗어났으나 대학 변별고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특목자사고, 과학고, 국제고 등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절대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저런 학교에서 다들 1등급을 맞게 쉽게 문제를 출제할 리는 없겠지만 들어가서 내신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해서 예나 쟤나 다들 한 번씩 찔러보는 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한몫하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는 수시로만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시 점수 방어가 되는 학교는 일부입니다. 정시 대비 수업을 할 수 있느냐, 대학 변별고사를 치룰 수 있을 정도의 수업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도 절대평가로 바뀌는 시점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특목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 지원율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 또한 대학 입시 자료가 나와야 정확히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다 가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룰 때쯤 대학들도 여러가지 전략에 따라 입시 전형을 발표할 것이기에 추후 몇 년 동안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학생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저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이 바뀜에 따라 커리큘럼이나 중점적으로 두는 지도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학생들 또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중심 과목에서는 특히나 보수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천안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께서 영어 혹은 입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세요.